아까 이제 이런 선거연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었고, 네. 그다음 평택을 선거를 보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표독스러운 집단으로 포지션이 된 거야. 군소정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울산 선거에서도 사실 실수가 있었잖아요. 김종훈 후보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어려울 뻔했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야 민주당이 해도 좀 너무한데 마청 역할을 하려면 옆으로 좀 품어줘야 하는데 동생들을 혼자만 잘 나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내란과 개헌 과정에서는 함께 우리가 손잡고 뛰었는데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후보도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함께 다 뛰었던 동지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광장에 나갈 땐 그렇게 하나 되더니 선거 국면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이런 정당이 군소정당들의 지지층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원을 뛰었을까? 지지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부가 일탈했을 거라고 보고 첫째. 그래서 그 아까 평택을 선거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격전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군소정당 지지층의 마음을 다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을 선거 저렇게 치르면 안 되는데라고 느낀 사람들이 절박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나서 선거를 뛰어야 하는데 신나고 절박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작동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후보 요인들을 보면 부자 몸조심을 한 거예요. 아까 지지율이 앞서다 보니까 오세훈은 10년을 한 사람입니다. 4번을 한 사람이. 5번째 도전이야. 그럼 누가 봐도 도전자는 정원호예요. 근데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마치 정원호는 부자 몸조심을 하는 거야. 이슈를 안 만들려고 하고 토론회나 이런 거에 적극적이지 않고 정치 싸움을 하지 않고 대통령을 앞세우지 않고 인물 대결로 자꾸 가려고 하고 구청장 공약 같은 것만 계속 내고 저쪽은 막 부동산 어찌고 뭐 세금 폭탄 재판 취소 막 해서 정치적 싸움을 걸고 있거든요. 크게. 근데 여기는 회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짜줬냐 이거 이 전략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동네에도 이제 몇 번 오셔가지고 어떤 곳을 오는지를 쭉 보잖아요. 포인트 지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다음번에 더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역들이 거기에서 좀 핫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사기보다는 강북으로 치면 이제 북설 꿈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예. 저 여기서 오늘 왔다 갑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나와서 응원해 주세요. 포인트의 이미지가 좀 강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단 한 지역구를 잡아서 하루는 그 동네를 열심히 다 돌면서 주민들을 마주치고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인기 포인트 지점만 왔다 콕 찍고 가고 그리고 또 멀리 저기 가서 왔다 콕 찍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못 본 것 같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서울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지역도 넓은데 사람도 많은데 접근성도 좋은데 정원호 후보를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선 자원봉사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왜 도움을 주려 하지 못했는가 어떠한 부분들이 마음속에서 기저에서 걸렸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호 후보에 대한 어필을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담아서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떨어지고 싶어서 나온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응원하고 또 고생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거명을 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 캠프에서는 반대로 본투표 날 안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선거 당락에 결정이 되면 그때쯤 나오겠다 하는 곳들도 있어요. 저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고 봐요. 특히 국민의힘 쪽 성향이나 또 사전투표를 못한 분들, 본투표가 사전투표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본투표 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여러 곳곳에서 보였었는데 네. 그게 이번 선거의 당락에서 결정이 난 부분에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조금 더 보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트위터에 X에 이렇게 해서 정원호
후보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띄웠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달 사이에 수직 상승했거든,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그런데 이게 이제 냉철하게 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정원호 신드롬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동구를 아주 잘했으니까 일을. 그런데 이게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약화됩니다. 지지 강도가.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박주민 후보하고 경론을 벌이면서 가치 문제, 철학 문제,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나? 개발 위주의 공약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정책의 완결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무적 감각이 있나? 여러 가지의 제기가 되면서 조금 정원호 후보의 지지 강도, 지지자들의 지지 강도가 약화되고 약간 이완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정원호 후보는 뼈저리게 깨닫고 경선 이후에 빨리 그거를 개선을 했어야 합니다. 왜?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의 선거를 이끄는 좌장 역할을 해야 돼요.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가 상징이고 깃발입니다. 지방선거에. 근데 우리 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인 정원호 후보가 어느 순간에 잊혀지기 시작해. 언론에 등장도 무게감 있게 등장 안 하고 하는 얘기는 뭐 구청장에서 다룰 법한 공약들 이런 얘기만 있지 오세훈을 세게 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막 밭들어청하고 한강버스 난리를 치고 저 철근 누락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게 딱딱 꽂히지도 않고 정원호가 부상이 안 돼. 그러면서 김부겸과 전재수로 넘어가. 관심사가 주도권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평택을 선거. 그리고 한동훈 하정우로 넘어가. 정원호는 잊혀진 존재가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치적 메시지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립된 거야. 이거를 누가 자문했느냐. 근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도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씨알이 안 먹히던데 대통령을 앞세워라. 첫째, 정치 싸움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캠프 꾸릴 때 시민 캠프로 가야 한다. 시민 캠프로 오세훈을 거꾸로 했고 정원호 캠프를 전부 다 현역들을 다 깐 거야. 거기 이인영을 앞세워서. 그전엔 최현일, 이해식 있었고 전략선거에 대한 마인드 없는 사람들이 전면 표진을 배지가 있으니까 항공모함이야 움직이지를 못해. 그 정원호 뭐 어디 나가면 악수할 때 보세요. 한 손 붙어 있어. 한 손만 갖고 악수를 해. 고개 숙이고. 덥석덥석 같이 손을 잡아야 습관이 안 돼 있어. 절박감이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쌓여서 이번에 30대 여성들 보면 정원호보다 오세훈으로 다 간 거예요. 30대 여성이. 근데 정원호가 인지도가 낮았다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인지도가 낮은 게 아니야. 대통령 할 때는 관심이 많았어. 근데 존재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잊혀져 버린 거야. 슬로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전이나 여러 가지 다 미숙해 했고 저쪽에 네거티브 너무 세게 때렸고 뭐 주사파니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네거티브 공격을 했었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정말 이렇게 됐다. 미치고 한 장을 노릇입니다. 미치고 한 장을 노릇.